안녕하세요. 한동안 의사입니다. 오늘은 구내염이 낫지 않고 반복되는 베체트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입안이 자주 헌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다거나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들 자가진단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낫지 않고 반복됩니다. 이 구내염은 간혹 심각한 질환일 수 있습니다. 바로 베체트병입니다. 베체트병이란 신체 전반에 걸친 혈관염에 의해서 일어나는 만성 염증성 질환입니다. 증상은 낫지 않고 반복되는 구내염과 함께 눈의 염증, 피부 발진 및 병변, 생식기 궤양이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3대 증상으로 구내염, 재발성 포도막염, 그리고 생식기 궤양이 있습니다. 베체트병은 실크로드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체트병은 자가 면역 질환인 만성 염증성 혈관염의 일종으로 이 병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주조직 적합성 복합체 항원인 HLA-B51과 연관되어 있는데 흥미롭게도 이 유전자는 실크로드를 통하여 이동했던 민족에게 주로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베체트병은 중동이나 극동아시아인들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중동의 터키인들에게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베체트병이란 병명은 터키의 의사인 베체트가 1937년에 처음으로 보고하면서 그의 이름을 따서 베체트병으로 명명하였습니다. 베체트병은 주로 20에서 30대의 젊은 사람에게 다발하고 여성보다 남성에게 많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동, 터키, 이란, 중국, 일본 등 실크로드에 걸쳐진 나라의 발병률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만 명 정도의 베체트병 환자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환자고는 더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보통 단순 구내염을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프타성이란 그리스 아프타에서 유래한 것으로 궤양이나 미란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프타성 구내염은 원인과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입안이 허는 증상을 말합니다.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농담으로 아프타를 아프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프타성 구내염은 구내염 자체로 불편한 것 말고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베체트병에 의한 구내염은 다릅니다. 구내염은 베체트병에 있어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증상입니다. 구내염이 베체트병에 의해서 나타난 경우라면 다른 부위의 궤양은 마치 도미노처럼 나타납니다. 만약 다른 관련 증상이 모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내염이 없으면 베체트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구내염이 나타난다면 한 번쯤 베체트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베체트병이 의심되는 경우는 패서지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패서지 검사는 자극성 항진 검사나 이상 초감인 검사라고도 부릅니다. 검사 방법은 멸균된 주사 바늘로 피부를 찌르거나 0.1cc 정도의 생리식염수를 진피층에 주입한 후 나타나는 과민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베체트병이라면 24에서 48시간 후에 상처가 덧나거나 농포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패서지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베체트병은 아닙니다. 스위트 증후군, 궤저성 농피증, 크론병 등 다양한 혈관염 질환에서 양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베체트병은 구내염이나 생식기 궤양은 며칠 만에 자연스럽게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만약 눈에 염증이 생겼다면 포도막염으로 인한 것으로 자칫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안과 검진은 필수적입니다. 베체트병이 두려운 이유는 바로 실명의 위험성입니다. 눈에 염증이 생겼다면 그중 20%가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베체트병에 의한 눈병은 포도막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눈의 통증, 안구 충혈, 시력 감소 등이 나타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베체트병은 관절염을 동반합니다. 베체트병 관절염은 관절이 아프다가 말다를 반복하면서 일시적 혹은 반복적으로 통증이 발생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달리 관절 변형은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베체트병에서 간혹 위장관 증상도 나타납니다. 구역감, 복통이나 속이 느글거리고 부글거리면서 가스가 차고 설사가 나기도 합니다. 마치 과민성 장 증후군의 증상과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심각한 경우 폐, 심장, 뇌 등 다른 장기로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베체트병은 혈관염을 기본 병리로 하기 때문에
온몸에 퍼져서 다양한 증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는 호흡병이라고 했습니다. 호흡병은 바로 베체트병과 매우 흡사한 병입니다. 이름 그대로 하면 여우에 홀린 듯한 병이라는 의미입니다. 문헌에 보면 여우가 얼음을 보고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탐색하는 것처럼 머뭇거리며 결정하지 못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혹자는 입안에 궤양이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을 여우가 마치 굴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에 빗대어 만들어진 이름이라고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궤양이 생기는 것을 충이 갉아먹는다고 여겼습니다. 금교요락에는 환자 가운데 혹은 호흡을 따라 위로 목구멍을 갉아먹는 경우가 있고 혹은 하초를 따라 항문과 음부를 갉아먹는 경우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호흡증은 충증이다. 윗 입술이 헐면 충이 오장을 갉아먹은 것이고 아랫 입술이 헐면 벌레가 항문을 갉아먹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강, 인후부, 장, 점막, 항문에 궤양이 생기는 병증을 기록한 것입니다. 베체트병의 한방치료는 초기에 악화되지 않도록 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금은화, 고삼, 대왕, 황금, 황연, 유금피, 오배자 등의 강력한 소염작용과 면역 안정작용을 나타내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베체트병에 의한 구내염에는 감초를 진하게 달여서 각을 하면 궤양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물 1리터에 감초 100g을 넣고 약한 불로 1시간 정도 달여서 500cc로 졸입니다. 한의원에서는 북나무 열매집인 오배자와 유백피를 추출해서 각을 하게 합니다. 오배자는 아프타성 구내염은 물론이고 베체트병에 의한 구내염이나 음부궤양을 빠르게 아물게 합니다. 베체트병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증상은 있지만 진단전인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베체트병은 실명 등의 위험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그러나 초기에 관리를 잘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베체트병임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가볍다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반복되는 구내염이 있다면 베체트병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구내염과 베체트병을 잘 관리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